네, 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여러분들, 하윤지 미국 간호사님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미국 간호사 관련돼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어렵게 하윤지 간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물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알고 계시지만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하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트래블 널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트리블 널스 정말 저희 인스타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많은 연봉 이런 거를 떠올리게끔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더 딥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에이전시 계약과 또 미국 간호사로서의 생활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IELTS 점수 나기 전에도 에이전시랑 계약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선 NCLEX만 가지고 있으면 에이전시 수속이 가능해요. 이민 서류 절차상을 보면 NCLEX만 있어도 이민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간호사 이민을 가게 되면 영어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IELTS를 저희가 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어떤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NCLEX만 있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에이전시는 NCLEX랑 IELTS 모두 다 있어야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NCLEX랑 IELTS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에이전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덜 써도 되느냐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IELTS랑 NCLEX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이전시를 컨택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에이전시를 검색해본 결과를 봤었을 때는 IELTS랑 NCLEX가 다 있는 상태에서 에이전시를 컨택했을 때 그 에이전시들의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 다 길었고 3년씩은 다 무조건 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돈은 물론 한 푼도 내진 않았지만 그 계약 기간이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저는 계약을 하진 않았었고 대신 NCLEX만 있어도 받아주는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변호사 비용은 내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아서 그 에이전시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각각의 약간 장단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에이전시랑 계약을 해서 미국을 간다고 해도 바로 일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 뉴욕으로 취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취업하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뉴욕에 발을 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제가 또 첫 번째 정착지를 뉴욕으로 가게 돼서 뉴욕 생활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사용했던 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뉴욕 숙소비가 굉장히 비싼 건 알고 계시죠? 방 숙소비를 일단 최소한 60불에서 70불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정말 최소고 호텔 같은 데서 생활하신다 하면은 하루에 100불 이상 든다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60불, 70불 정도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한 달에 숙박비만 지금 2,100불이 되죠. 2,100불이 하나로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개월로 치게 된다면 벌써 한 7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때 외식을 안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못 했어가지고 한 달 식비가 한 500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로 한 55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러면 세 달 합치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두 개 합치면 벌써 숙박비랑 식비가 벌써 1,000만 원 가까이 들죠. 이제 거기서 이제 뉴욕 문화를 즐겨야 되고 교통비 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생각하시게 되면 그리고 또 초기 오면은 만약에 내가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물론 다 가구가 되어 있는 집도 있겠지만 가구가 되어 있지 않은 집도 많잖아요. 그런 가구들도 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최소 2,00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에 2천. 이것도 정말 최소를 잡은 것 같은데 부담되는 금액인 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이것도 좀 넉넉하게 잡은 거긴 하고 정말 최소로 가져가야 한다 하면 한 1,500 이상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들고 가서 미국에 취업을 하면은 보통은 미국 가면은 연봉이 굉장히 높아져, 복지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세금이 또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비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돈 자체는 한국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돌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축하는 금액을 따져봤을 때는 에이전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축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미국의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짧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투잡이랑 쓰리잡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간호사로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냐에 따라 저축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단적인 부분만 봤을 때 저축하는 금액이 한국보다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한국에서는 딱 한 곳에만 취업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개인의 노력과 역량에 따라서 저축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실질적인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걸 여쭤볼 수 없는 게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1부는 저희 채널에서 올라가고 2부는 저희 하은지 강사 선생님 채널로 올라갈 텐데요. 이제 2부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선생님의 유튜브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안녕!